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2023년 운전직 대비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요 운전직 사회 김현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강의를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제일 중점에 둔 것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컴팩트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공부의 양을 줄여주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 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반복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또 필요에 따라서는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돌려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는 그런 이론 강의를 촬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좀 많이 좀 걷어내고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번에 그 교재가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 나온 교재에 맞춰서 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은 그 교재가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봐왔던, 혹여라도 기존에 교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기존에 봐왔던 교재보다 훨씬 슬림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하거나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필기를 하시면서 이 책만 봐도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기본 틀은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책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단권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업을 통해서 같이 단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좀 수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필기 잘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촬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운전직 사회 강의를 단연간 하고 또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거는 문제풀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론을 알아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라든가 묻는 방식을 전혀 새롭게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최대한 빨리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강의에서 조금 문풀 강의에 좀 힘을 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일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와 우리 운전직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총 3과목이죠. 정치와 법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회과학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경제 얘기할 때도 경제란 무엇이냐부터 얘기할 거고요. 사회문화 얘기할 때도 과연 사회문화 현상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시작할 텐데 정치란 무엇이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이냐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의미와 관점.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 여기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으셔도 되고, 이 이스턴이라는 학자예요. 이스턴이라는 학자. 자, 우리가 이스턴 그러면 우리가 각각 학문마다 대표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역사학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던 E.H. 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은, 그쵸?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 이렇게 각 학문마다 그 학문을 대표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이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자, 정치라는 것은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자, 사회적 희소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소가치. 예, 사회적 희소가치. 희소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즉 희소한 가치잖아요. 희소한 가치. 희소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족하면 희소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진 욕망 보다 존재하는 것이
자원에 존재하는 자원의 양이 더 적었을 때 우리는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즉, 자, 희소하다라는 개념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아시겠죠? 상대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권력, 우리가 정치적 희소가치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돈, 다른 말로 부가 되겠죠. 이걸 경제적 희소가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 사회적 희소가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즉 정치적 희소가치, 경제적 희소가치, 사회적 희소가치,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희소가치들. 자, 누구나 권력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딱 한 자리이기 때문에 5년에 딱 한 자리만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라는 걸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죠. 자,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사회적 희소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게 정치다라고 누가 얘기했다? 이스턴.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요것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이제 희소가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가 넘길 때 딱 여러분들은 일단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딱 넘기는데 필기가 안 돼 있다. 그럼 딱 멈춰서라도 필기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현상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집단현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둘의 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행위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국가만의 고유한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자, 집단현상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를 포함해서 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집단에서 친구 관계에서도 뭐 정치는 발생한다라는 것이 집단 현상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은 건 요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쯤에다가 여러분 그림 그리면 좋겠네요. 자, 집단 현상설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 국가 현상설은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국가 현상설도 국가현상설의 국가도 집단현상설에서 말하는 집단 중에 자,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그쵸? 국가도 집단현상설에서 말하는 집단 중에 하나이므로 국가현상설도 역시 집단현상설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이 둘의 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현상설을 좁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집단현상설을 넓은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사례가 나올 겁니다. 사례가. 그러면 그 사례가 나왔을 때 아, 이건 국가현상설이네, 이건 집단현상설이네 구분하고 나머지 특징들은 여기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가 국가현상설인지 집단현상설인지 알아보려면 키워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국가현상설의 키워드는 여러분 자, 요런 겁니다. 물리적 강제력. 자, 그 다음에 통제, 지배구조, 뭐 지배, 통제, 지배 이런 말 나오는 거, 그쵸? 강제, 뭐 이런 말 나오는 거는 자, 국가현상설입니다. 국가현상설이고 그래서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집단현상설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국가 역시 일종의 집단임으로 포함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만약 나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너무 쉬워서. 자,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집단현상설, 국가현상설이 집단현상설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자, 일단 문제 풀 때는 각각의 좀 나눠가지고 어떤 게 집단이냐 어떤 게 국가냐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치 권력
과 관련된 사례는 국가연상설을 기본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집단현상설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집단현상설에 관련해서 이런 선지가 나온 적 있죠. 다원화된 현대사회. 여러분 다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자, 현대사회. 예.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엔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는요, 뭐가 좀 적합할까요? 집단현상설이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집단현상설로 정치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자, 적당하다. 요 정도까지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